105세의 철학자이자 독실한 성도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회 내 6070 세대 성도들을 만나 은퇴 후의 삶을 조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이끄는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민간단체가 최초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설립되는 이단 관련 학회, 한국기독교 이단연구학회가 출범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주요 언론사들의 이단단체 옹호와 홍보 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 내 늘어나는 6070 세대, 직장에서 은퇴하고 얼마 있지 않아 교회 사역도 내려놔야 하는 나이가 되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105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이들을 위해 조언을 건넸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일할 수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살아도 괜찮아요. 105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은퇴를 앞둔 6070 세대들을 향해 말합니다. 김 교수는 어릴 적에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14살 났을 때 나는 기도드리고 다 잊어버려서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일인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인데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수하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되면 교회의 모든 사역도 내려놓고 은퇴를 해야 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이들을 향해 조언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가 언제였는가 하면 60에서 80이에요. 그 나이가 없었으면 내가 하늘에 절반나마 없어지고 말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는 거 없다.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고. 김 교수의 조언의 핵심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의 현실은 다릅니다. 대형 교회들은 교인의 30%를 차지하는 60세에서 90세 사이 성도들을 위해 공동체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동년배와의 친목 모임이 주를 이룰 뿐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습니다. 미래목회연구원, 목회데이터연구소 등이 만 71세 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3%는 직분을 은퇴한 뒤에도 다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올해 76이거든요. 이제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크리스천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지 70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살아 숨쉬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그때까지 나는 계속 하겠다. 고령 성도 사역 담당자들은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걸 제2의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줘야. 6070 세대, 건강으로는 청년이나 다를 바 없지만 아직 사회와 교회의 대다수는 이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화로 점점 늘어나는 천만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교회를 비롯해 한국 사회가 적극 나설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운동을 강조했던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재조명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홀 하나가 가득 찹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운동을 다음 세대 부흥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제2의 부흥기를 꿈꾸며 성령운동을 한국교회 아젠다로 설정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의 중심은 역시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성령운동의 중심에 섰던 조윤기 목사의 신학적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50년 목사가 늘 강조했던 신령운동, 그리고 조 목사가 한평생 강조하셨던 성령체험운동이 순복음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세 가지 흐름이 순복음교회 합쳐져서 집대성되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장로교회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는 조 목사의 신앙적 유산인 성령운동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성경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더욱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성령운동과 복음전도운동을 통한 사도행전의 원형적 교회. 넷째로 플랫폼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게 담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교회를 의미하죠. 또한 성령운동을 전수받아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삼환 담임 목사는 시대가 변해도 오순절 신앙과 본질적인 메시지는 갈수록 힘을 더해가며 오늘의 세계적인 성령운동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했던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 그 외에 다른 새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사역의 성장을 위해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 안준배 원장을 비롯해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등 학계에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갈수록 쇠퇴해가는 세계기독교의 재부흥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세계 성령운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지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 가운데엔 최소한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화려한 훈장 뒤 남은 건 가난뿐이었던 이들을 위해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86세인 유장부 어르신, 유관순 열사의 조카 세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손입니다. 가난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으로 거리를 전전했던 유장부 어르신의 아버지는 7살 어린 아들을 남긴 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고 유장부 어르신은 홀로 가난과 싸워왔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밥을 먹고 컸어요. 그래서 혼자서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장가도 혼자 갖고 살고 혼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일가 친척에서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최근까지 독립유공자 복지회관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나이가 들어 올해부턴 중단하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가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가까이에서 이 부끄러운 현실을 지켜본 한 민간단체가 감사의 뜻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는 여러 독립유공자 기념사업회의 협력으로 유장부 씨 외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인선 씨,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의사의 손자 김임용 씨 등 5명의 후손들을 선정해 총 5천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이 의정원에 걸어놨던 태극기가 이 복제품이 있어요. 그걸 해서 기부를 했죠. 따뜻한 하루에 기부자들한테 이렇게 좀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따뜻한 하루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할 뿐 아니라 6.25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는 등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손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하루가 역사를 잊지 않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번영된 나라 대한민국을 잊게 한 독립유공자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뒤늦게나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설립되는 이단 관련 학회, 한국기독교 이단 연구학회가 출범합니다. 초대 학회장을 맡은 유영권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는 학회 출범 이유에 대해 조직적이고 대형화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정밀하고 엄격한 이단 연구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단 관련 환경의 많은 변화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 목사는 이단 공동 대처를 위해선 규정 표준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는 오는 13일 경기도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창립 학술회를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주요 일간지 등 언론사를 향해 이단 단체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1일 논평에서 매체들이 광고나 광고성 기사를 통해 이단 단체들의 포교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회는 특히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측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전면 광고가 지난해부터 한국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것은 언론의 지명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불리함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주 신옥주가 이끄는 은혜로교회는 교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일명 타작마당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언론에는 한국교회도 다시는 이단이나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기독교대학 아신대학교가 새로운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신대학교 정문에서 후문까지 1km가량에는 벚꽃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한 아신대는 아름다운 신학대학교란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수여됩니다. 아신대 관계자는 아카페에서 판매하는 벚꽃 에이드를 마시며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자연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부활절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전주에서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1,500여 명의 지역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종숙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인 헌금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며 평화와 전쟁 종식을 향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김제 지역에서는 김제 기독교연합회가 김제 신광교회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제시 기독교연합회 양재현 회장은 부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200여 명의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우리는 항상 주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과 군산에서도 각각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며 칸타타와 다양한 공연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 5일차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외유권자 14만여 명 중 56%에 달하는 약 8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엿새간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높은 재외투표율에 대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일 북러 러시아 선박 2척과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협력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4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습니다. 이 중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해 2021년 4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사과의 상승폭은 88.2%였고 배 역시 87.8%가 오르며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8% 상승했습니다. 해외 한류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한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비율은 66.1%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86%로 가장 높았고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컸으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류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식상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에 공감한 응답자는 32.6%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 수도에 위치한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하면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일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국 영사관 공격이 엄청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1일 주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법이 오는 30일 이후 발효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투표에서 주 유권자들이 개정안 가결에 찬성하면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법은 폐기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2일 오전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쪽으로 발사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 동해안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100km 정도에 65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위성 목적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벌이고 경계 감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일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81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35곳에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자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2년 총리로 집권한 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에르도안의 패배에 대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때일은 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은 한 주간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5도, 광주 17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주의 법적 처벌과 건강 악화 등 위기 상황에도 다양한 포교 전략으로 피해자를 늘려가는데요. 훨씬 더 정밀한 이단 연구와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기독교연구학회를 통해 이단 피해를 예방하는 공동 대응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